안녕하세요. 클루커스 데브섹옵스 그룹의 이명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새롭게 출시된 애저의 네이티브 보안 앱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익스터널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디펜더 EASM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출시 히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리스크 IQ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스크 IQ는 사이버 보안 회사로서 클라우드 기반 보안의 사스 제품을 개발해오던 회사였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위협 인텔리전스와 EASM 솔루션이 강점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스크 IQ를 인수 후 해당 회사의 EASM 솔루션을 올해 8월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이란 제품으로 출시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트너가 2022년 보안 트렌드 몇 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 EASM을 언급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보안 솔루션 카테고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트렌드에 맞춰 EASM 제품군을 디펜더 제품군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보안 커버리지를 넓히려는 생각으로 해당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직의 디지털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데스크탑, 서버, 태블릿 기기나 모바일 기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공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의 온프레미스 자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자산, 타사 또는 자회사 환경에서의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부수적인 모든 디지털 자산을 IT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시각을 가진 IT 보안 담당자보다 공격 행위자가 보는 디지털 자산, 즉 공격 표면의 범위는 훨씬 넓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상은 기존에 생각하였던 IT 자산의 범위와 편견을 허물고 공격자의 시점에서 공격자가 조직에 침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해하고 관리한다라는 사상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익스터널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용어가 낯설진 않으신가요? 먼저 용어부터 정의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익스터널 어택 서피스, 직역하면 외부 공격 표면이죠. 넓은 의미의 공격 표면은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외부를 더해볼까요? 외부 공격 표면이란 간단히 말해 인터넷에 다 있으며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는 디지털의 모든 자산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서버 정보나 도메인 정보, SSL 인증서, IP 주소 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외부 공격 표면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외부 공격 표면들의 특징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방화벽 등과 같은 보호 서비스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 행위자에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공격 표면들을 마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자가 공격 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취약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과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이제 외부 공격 표면을 관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외부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EASM 같은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외부 디지털 공격 표면의 볼륨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환경의 증가, IoT 환경,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증가로 조직은 예측하기 힘든 양의 워크로드 볼륨,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아주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격 표면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EASM 솔루션의 도움 없이는 공격 표면을 서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공격 표면을 찾아내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격 표면에서 발생되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EASM 솔루션은 발견된 자산에 대해 취약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조치 및 완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위 공격 표명 관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산, 즉 디지털 공격 표면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잘못된 구성이나 오류로 인한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24/7 기반의 지속적으로 공격 표면을 관리해줄 EASM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외부 공격 표면 관리 관점에서 가져야 할 핵심 요소 5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ASM의 핵심 요소는 검색, 평가, 우선순위 지정, 조치 및 완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색입니다. 조직과 관련된 외부에 노출된 모든 자산을 검색하는데요. 핵심은 조직이 식별하고 관리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연관된 자산 중 조직이 알지 못했던 자산까지 검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발견된 자산에 대해 어떠한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평가하는데요. 구성 오류, 아키텍처 결함 등을 평가하고 가장 중요한 건 공격자의 입장에서 공격자가 악용할 만한 취약점을 평가하여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발견된 취약성에 대해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발견된 자산이 많은 만큼 취약점도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EASM 솔루션의 역할 중 이러한 방대한 취약점 중 어떠한 항목을 가장 최우선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조치 및 완화입니다. EASM 솔루션은 취약성에 대한 설명과 조치 방법을 명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같은 워크로드라도 데브옵스 팀, 인프라 팀 등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여러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조치를 위해서는 보안 운영팀이 나머지 클라우드 관련 조직에게 명확한 조치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솔루션에서 명확한 조치 인사이트를 제공하여야 보안 운영팀에서 명확한 조치 가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조직의 IT 자산은 매번 증가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취약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EASM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에 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은 인터넷에 노출된 조직과 관련된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자산을 검색하여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검색은 웹크롤러 기술과 센서를 활용하여 검색을 진행하고 위클리를 주기로 정기적인 검색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산 서치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할 때 검색할 수 있는 수동 검색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자산들을 취약성 분석 및 위협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조치 및 완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우선순위는 심각도, GDPR과 같은 컴플라이언스들과 오와스프 취약점을 매핑하여 지정됩니다. 현재 8개의 지역에서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가격 산정 방식은 첫 30일은 무료 기간이 제공되며 이후 발견한 자산의 개수당 일별 0.011달러가 과금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의 자산 검색 부분에 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검색은 디스커버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검색의 기초가 되는 자산을 시드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드 자산으로 도메인을 입력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도메인과 연관된 호스트 서버를 검색하고 이후 호스트 서버에서 사용하는 IP 주소가 검색되고 해당 호스트 서버와 관련된 담당자 메일 주소가 검색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산들끼리의 연관성을 체인 방식으로 검색해 나가는 로직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검색을 시작하는 시드 자산의 정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뒤에 검색되는 자산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성은 조직과의 연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련의 검색 과정은 시드 자산 입력 방식으로 검색 시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조직과 관련된 모든 자산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디펜더 EASM의 인벤토리 메뉴에 리스트업되며 로우 데이터로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EASM에서 다루는 자산은 총 8가지입니다. 도메인, 호스트네임, IP 블록과 주소, 웹페이지, ASN 정보, SSL 인증서, 후이즈 메일 주소 정보입니다. 또한 검색된 자산의 연관성에 상태 레이블이 부여되는데요. 승인 상태는 조직이 관리하며 소유한 자산을 말하며 의존 상태는 조직과 관련되어 있지만 타사가 소유한 자산을 말하며 모니터링 상태는 조직과 어느 정도 관련은 있지만 소유하지도 않고 기술적 종속성도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후보 상태의 자산은 담당자가 직접 조사 후 수동으로 검증이 필요한 자산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데모 시연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의 온보딩 과정을 보여드리고 온보딩 후 검색된 조직의 자산들이 어떠한 형태로 보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보딩은 두 단계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EASM 리소스를 배포 후 두 번째, 조직의 자산을 검색한다입니다. 애저 포탈 검색창에 EASM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리소스가 검색됩니다. 클릭하시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적절한 값을 입력 후 검토 플러스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리소스를 배포합니다. 리소스를 배포했다고 가정하고 배포한 리소스를 클릭하면 조직에 대한 자산 서치 화면이 뷰잉됩니다.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명을 검색합니다. 검색을 했을 시 이렇게 결과가 이제 뷰잉되고 체크 후 스타트 어택 서피스 디스커버리를 클릭하시면 조직에 대한 초기 자산에 대한 그 서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검색했을 시 이런 결과가 뜨지 않는다면 그 조직에 대한 초기 자산을 직접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 메뉴는 Create a Custom Attack Surface라는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자산을 입력할 수 있는 창들을 뜨고 초기 자산으로 입력할 수 있는 자산들은 도메인이나 IP 범위, 호스트, 메일 주소, ASN 정보, 후이즈, 조직 정보 등이 있습니다. 다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 후 넥스트를 누르십니다. 입력한 자산에 대한 정보가 뜨고 컨펌 버튼을 누르시면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 이후에 조직에 대한 서치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초기 서치가 완료되면 그 자산들은 인벤토리 메뉴에 모입니다. 인벤토리 메뉴에 모인 자산들을 확인해보면 자산명, 종류, 상태, 추가 데이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종류의 자산만 보는 것을 가능하고 아니면 검색 기능을 통하여 특정한 자산만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된 자산이 조직과 연관된 자산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시면은 체크 후 Remove from Inventory 버튼을 클릭하시면 임의로 삭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부여된 이 상태 레이블을 담당자분 판단에 맡겨 임의로 수정 가능하십니다. 또한 자산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산의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자산의 일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우측에는 자산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탭을 누르시면 자산에서 실행 중인 네임 서버들에 대한 목록을 보실 수 있고
해당 자산의 후이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온보딩 절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은 위협 식별에 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기 위해 4개의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어택 서피스 서머리, 시큐리티 포스처, GDPR 컴플라이언스, 오와스프 탑10 대시보드입니다. 각 대시보드별로 어떠한 보안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택 서피스 썸머리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검색을 통해 모아진 조직 자산들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메인으로 관찰해야 될 보안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대시보드들의 모든 섹터를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주요 섹터 위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 표면 우선순위 섹터는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된 조직의 자산을 심각도별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치명적인 취약점에 노출된 자산은 심각도 높음으로 분류하고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잠재적인 취약점에 노출된 자산은 심각도 낮음으로 분류함으로써 어떠한 자산의 취약점을 먼저 조치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취약점 코드 옆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 클릭 시 해당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해당 취약점에 노출된 자산들이 이제 리스트되어 보여질 겁니다. 해당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방안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취약점에 노출된 자산들을 점진적으로 조치하셔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다른 취약 코드들도 마찬가지로 취약점에 노출된 자산들을 이렇게 리스트업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택 서피스 서머리 대시보드에서 볼만한 섹터는 중요한 서비스들이란 섹터가 있습니다. 조직의 보안을 위해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격 표현에서 검색된 중요한 서비스들을 나열한 섹터입니다. 해당 섹터는 과거 공격에 취약했거나 어태커가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들을 그래프화시켜 현황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직의 모든 자산을 조사하여 더 나은 보안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SSH 서비스를 클릭해 볼까요? SSH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있는 조직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들도 이제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해당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있는 조직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실행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체크하여 보안 위협에 이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볼 만한 섹터는 인증서와 도메인 만료에 대한 섹터, 그리고 IT 평판 섹터입니다. 먼저 인증서 만료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SSL 인증서가 만료된 채로 방치하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지고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도메인 만료 상태를 보여주는 이유도 도메인이 만료된 채 방치할 시 하이제킹이나 PC 공격 같은 사이버 보안 공격에 취약해지므로 조치하라는 의미에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P 평판 섹터는 조직의 IP 주소 자산이 해당 IP가 과거의 스팸이나 디도스 공격 등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이제 현황을 나타내는 섹터인데요. IP 평판 목록에 있는 과거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된 IP들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디도스나 정상적이지 않는 심플로드 같은 사이버 공격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므로 조직의 IP 주소 자산과 IT 평판 정보를 대조하여 조직의 IP의 주소가 과거에 악용된 적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섹터를 클릭을 하면은 그 섹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SL 인증서 만료 부분도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섹터가 리스트업되고 그에 해당하는 자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큐리티 포스처 대시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포스처 대시보드는 조직과 관련된 자산을 기반으로 그 조직의 보안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정립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에서의 기술적인 부분부터 정책, 프로세스, 제어 부분을 이 대시보드가 주는 인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시보드에서 볼만한 섹터는 먼저 CVE 익스포저 섹터가 있습니다. 해당 섹터는 취약점에 노출된 웹페이지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웹사이트의 보안 태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CVE 점수별로 취약점에 노출된 웹페이지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디펜더 EASM에서 제시하는 CVE 점수 중 가장 높은 순서대로 조치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만한 섹터는 하위에 이제 그 도메인 설정 섹터를 보시겠습니다. 이 섹터는 도메인의 구성 설정을 분석하고 취약점이 있는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EPP 상태 코드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EPP 코드란 도메인 이름 등록의 상태를 나타내는 코드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태 코드를 가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EPP 도메인 스테이터스 코드나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프로히비티드 항목을 보시면 도메인이 무단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코드지만 이 코드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이 코드가 없다는 것은 무단으로 업데이트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설정하여 보안성을 향상시켜라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섹터는 이 도메인이 부여받아야 할 EPP 코드의 유무를 분석하여 보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섹터는 오픈포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해당 섹터에서는 퍼블릭 인터넷에 노출된 서비스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취약점 또는 알려진 익스플로이트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포트를 스캔합니다. 디펜더 EASM도 공격자와 마찬가지로 TCP, SYN, ACK 스캔을 통하여 인터넷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제한해야 될 포트를 검색합니다. 결론적으로 스캔 데이터를 섀도우 IT 자산으로 또는 안전하지 않는 원격 액세스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이러한 포트들을 적절히 관리하게 합니다. 다른 섹터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포트가 나오고 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해당하는 자산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DPR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를 보시겠습니다. GDPR 규정준수 대시보드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인 GDPR의 권장 준수 사항과 조직의 자산을 비교하여 규정 준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자산들이 규정 준수를 어기고 있는지 현황을 나타내어 줍니다. 웹사이트 바이 스테이터스 섹터를 보실까요? 해당 섹터는 HTTP 응답 코드를 통해 웹사이트의 자산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러한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웹사이트에 대한 운영 인력을 배분하고 자산을 잘 관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HTTP 응답 코드를 통해 보안 상태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Requires Authorization 응답 코드를 받은 것은 그 액세스를 하기 위해 인증이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인증 페이지를 퍼블릭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폴트 상태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nactive 사이트는 응답을 이제 못 받은 상태에서 받는 코드인데 이러한 웹사이트의 특정 시점에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잊혀졌을 가능성이 높은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그러나 퍼블릭하게 접근이 가능하여 악성 행위에 쓰일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늘 그렇듯이 항목에 대한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과 어떤 조치 방법, 그에 해당하는 자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만한 섹터는 로그인 포스처 섹터가 있습니다. 로그인 포스처 섹터는 조직에서 호스팅하는 웹 서비스의 로그인 페이지 보안 태세를 평가하는 섹터입니다. GDPR 컴플라이언스의 로그인 페이지 관련 특정 요구사항을 매핑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로그인 페이지의 사용 프로토콜 현황과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인증서의 보안 태세를 평가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하는지, 로그인 페이지에 사용되는 인증서 암호 알고리즘은 무엇을 사용하는지 판단하여 보안 태세를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설명과 해당하는 자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와스프 탑10 대시보드입니다. 오와스프 탑10은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에서 3, 4년 주기로 가장 주요하게 발생하는 웹 취약점 분야 10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조직과 관련된 자산이 오와스프 탑10이 선정한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 리스트를 보면 10개의 오와스프 취약점 분야가 나와 있고 이 분야와 연관되어 취약점에 노출된 자산들이 우측에 리스트업되고 있습니다. 해당 취약점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데까지 가이드를 제공하여 오와스프 탑10의 웹 취약점을 조치하여 전체적인 웹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EASM 솔루션의 개념을 말씀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의 EASM 솔루션 소개 및 그 온보딩 과정, 인사이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떠한 보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해당 솔루션을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복잡한 과정 없이 조직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자동으로 서치해준다는 점은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보안적인 측면에서 솔루션이 제공해주는 인사이트 정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디펜더 EASM이 제공해주는 정보 또는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율이 극명하게 나눠질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즉, 디펜더 EASM을 진정 제대로 사용하려면 주어진 정보 또는 인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데브세옵스 그룹은 애저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위에 뜨는 링크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큐리티 어세스 프로그램 내 여러 가지 진단 항목이 있는데요. 외부 공격 표면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디펜더 EASM을 활용하여 진단하고 있으니 디펜더 EASM에 대한 자세한 활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위 메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클루커스 데브섹옵스 그룹의 이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